군대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특히 출신 성분이 다르고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학군 출신 장교로서 첫 발령부터 무시와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학군이면 학군답게 굴어. 시키는 일이나 해. 라는 말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죠. 하지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며 포기하는 사람과 끝까지 증명해내는 사람. 과연 실력만으로 이 견고한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기피 보직들이 제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주었는지, 그리고 5년 후 제가 다시 그 중대로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K사단 5대대 2중대. 첫 발령지를 향해 운전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학군장교로서 첫걸음을 떼는 순간 모든 걸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누르고 있었죠. 차에서 내리자 까만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는 한여름 햇볕이 제 얼굴을 덮쳤어요. 김태윤 소위십니까? 중대 행정병이 제 짐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빠른 걸음으로 앞장섰죠. 복도를 지나 중대장실 앞에 섰을 때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유독 날카로웠습니다. 학군 출신이라고. 노크 후 들어선 방 안에는 박지훈 대위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제 첫인상을 이미 결정한 듯 했습니다. 충성. 신임 소대장 소위 김태윤 전입 신고를 명받았습니다. 박 대위는 제 경례를 받으며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신임 장교 서류를 휙 훑더니 입꼬리를 올렸죠. 학군은 배울 게 많을 거야. 여긴 훈련소가 아니니까. 첫 마디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학군 출신에 대한 선입견이 그의 눈빛에서 읽혔어요. 갓 임관한 소위에게 무게감을 실어주기보다 아직 멀었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은 단순 업무의 연속이었습니다. 행정서류 정리, 차량 정비 보고서 작성, 소대 내무반 점검. 다른 소대장들이 전술 토의에 참여할 때 저는 항상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말 그대로 소위 취급받는 나날이었습니다. 소위님, 중대장님이 소대훈련 계획서 수정하라고 하셨습니다. 행정병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번째 수정이었습니다. 이유는 항상 같았죠. 학군식 사고방식, 현장감 부족이라는 평가와 함께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대대 작전토의 중이었습니다. 중대별 작전계획 발표 시간, 박 대위의 설명에 오류가 있었어요. 지형도상 고지 번호를 착각한 것이었죠. 순간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중대장님, 해당 고지는 302가 아니라 305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 대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토의가 끝난 후 중대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학군이면 학군답게 굴어. 시키는 일이나 해. 내가 뭘 안다고 나서? 박 대위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그날부터 작전 토의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죠. 까마득히 낮은 계급장이 제 어깨를 무겁게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자. 인정받지 못해도 좋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결국엔 실력으로 말하겠다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간 대학원 수업과 군사영어 자격증 준비. 그리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탄약관리, 교육 담당, 대민 지원까지. 모든 기피 보직을 자원하기로 했죠. 작은 실력부터 쌓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결심한 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탄약고 관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보직이었지만 자원했습니다. 서류 작업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오류 하나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업무였으니까요. 소위 진짜 탄약고 담당하겠다고. 미쳤나?
정하늘 소위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물음에 짧게 웃어넘기며 대답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평일 저녁엔 대학원 수업을 위해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졸음을 참아가며 군사 전략론을 공부했죠. 주말엔 군사영어 자격증 준비로 시간을 채웠고요.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하나씩 실력을 쌓아간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한 달 후 대대 작전계획 검토회의가 있었어요. 회의실 가장 뒷자리에 앉아있던 저를 권소령이 불렀습니다. 김소위, 이번 작전 계획에 의견 없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박 대위의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지만 준비해온 내용을 차분히 말했어요. 예, 소령님. 3구역 정찰로에 대한 제안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지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회로를 활용하면 노출 위험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 대위가 저를 붙잡았죠. 누가 나서라고 했어? 중대 체면 생각 안 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위축되지 않았어요. 더 나은 작전 계획을 위한 의견이었습니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중대 내재 입지는 더욱 좁아졌지만 묵묵히 제 길을 걸었죠. 탄약고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고 월간 점검표를 디지털화했습니다. 사소한 변화였지만 업무 효율은 크게 높아졌어요. 교육 담당으로서 병사들의 군사 지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시원치 않았지만 실전 같은 상황극을 도입하자 참여도가 높아졌죠. 대민 지원 업무에선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신속하게 요청 사항을 처리했습니다. 어느 날 권소령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김소위, 탄약고 관리 체계가 사단 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계속 좋은 성과 내주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대 내에서 박 대위의 시선은 여전했죠. 그의 무시와 견제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으니까요. 중2 진급까지 2년 묵묵히 내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중2 진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쌓아온 업무 성과와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죠. 야간 대학원 수업은 힘들었지만 군사전략 석사 과정을 무사히 마쳤고 군사영어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무엇보다 탄약고 관리 체계가 사단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어요. 진급 통보를 받던 날 대대 인사계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소위님, 중2 진급과 함께 정비참모 보직 제안이 왔습니다. 정비참모는 실무 능력을 인정받은 장교에게 주어지는 보직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혹시 탄약고 재배치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계 상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비참모를 포기하고요? 탄약고 재배치는 위험 부담이 크고 실패하면 책임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중대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박 대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죠. 정비참모 거부하고 탄약고 재배치라고. 무슨 꿍꿍이지? 꿍꿍이는 없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박 대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군 출신답게 눈에 보이는 성과만 쫓는군. 좋아, 내 뜻대로 해봐. 그의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중2 계급장을 단 그날부터 탄약고 재배치 프로젝트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최근 인근 부대에서 발생한 탄약 폭발 사고를 분석해 안전성을 높이는 재배치 계획을 세웠죠. 밤을 새워 작성한 분석 보고서를 국방일보에 기고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한 달 후 보고서가 게재되었고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김중희, 탄약 안전 관리에 대한 기고문 잘 봤네. 생각보다 깊이 있더군. 권소령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이어진 프로젝트의 성공이었죠. 탄약고 재배치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안전성은 물론 효율성까지 높아져 사단 내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어요. 어느 날 부대 식당에서 장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하십니다. 간부 중에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분이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계급장보다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새삼 느꼈죠. 정하늘 중위도 이전과는 달리 제 업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아, 너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어? 솔직히 처음엔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웃으며 대답했어요. 실력은 결국 인정받는다고 믿으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멀리서 박 대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여전한 불신이 읽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중위 생활도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탄약고 재배치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주변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지만 박 대위의 태도는 여전했죠.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대 회의실 앞에서 박 대위와 다른 간부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김중희, 쟤는 보여주기식이야. 속은 텅 비었다고.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대신 더 단단해져야겠다고 다짐했죠. 후임 장교들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돈독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고 이론뿐 아니라 실전에도 강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중위님, 오늘 훈련 정말 실전 같았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교본만 읽지만 중위님은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시니까 말입니다. 부사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하늘 중위도 이제는 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있었죠. 처음엔 회의적이던 그가 이제는 제 업무를 적극적으로 보좌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아, 내가 도울 일 없어. 너 혼자 다 하면 내가 뭐하냐. 정하늘의 변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위는 여전히 제 진급 추천서를 미루고 있었어요. 대위 진급을 앞둔 시점에서 이는 치명적일 수 있었죠. 어느 날 권소령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중희, 진급 추천서 관련해서 걱정하지 말게. 중대장이 미루고 있다는 건 알고 있네. 내가 직접 챙기고 있으니 본인 업무에만 집중하게. 권소령의 말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론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진급심사 한 달 전, 박 대위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김중희, 진급 추천서 제출했어. 기대는 하지 마. 그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박 대위는 마감 직전에야 추천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용도 최소한의 평가만 담겨 있었죠. 그럼에도 대위 진급은 무사히 이루어졌습니다. 실적과 객관적 평가가 더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진급 소식을 들은 날, 정하늘과 후임 장교들이 작은 축하 모임을 열어주었습니다. 축하해, 태윤아. 너는 진짜 실력으로 올라왔어. 정하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오니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대위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대 최고의 지휘관이 되실 겁니다. 후임 장교 일동. 이 작은 쪽지 한 장이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내 다음 목표를 세웠어요. 대위가 된 지금 전술연습 통합기획 담당을 자원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선뜻 맡으려 하지 않는 이 보직이야말로 제 실력을 증명할 완벽한 기회였으니까요.
대위로 진급한 후 자원에서 맡은 전술연습 통합기획 담당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부대의 훈련 일정을 조율하고 상황을 설계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했죠. 밤샘 작업은 일상이 되었고 주말도 반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제겐 오히려 값진 경험이었어요. 김대위, 또 밤샜어? 언제까지 그렇게 무리할 건가? 아침 일찍 출근한 정하늘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죠. 이번 전술연습이 사단 최대 규모니까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전술연습 통합기획은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는 핵심 보직이었습니다.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실전적인 훈련 시나리오를 구성했고 KCTC 과학화 전투훈련의 데이터를 분석해 현장 중심의 접근법을 도입했어요.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김대위, 이번 전술연습 평가 결과가 사단 최고점이네. 어떻게 이런 결과를? 권소령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기뻤지만 더 큰 목표가 있었죠. 사단 작전 공모전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전술연습 결과를 바탕으로 사단 작전 공모전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권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도전해보게. 한 달간 공모전 준비로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현장 데이터와 실전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 리더십 표준 모델을 제안했죠. 결과 발표 날 떨리는 마음으로 사단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사단 작전 공모전 대상은 김태윤 대위의 현장 중심 리더십 표준 모델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 이름이 호명되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 상장을 받는 순간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복도에서 들려온 박 대위의 목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걔는 아직 멀었어. 깜도 안 돼. 사단에서 주목받는다고 해도 말이지. 사단 인사 참모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자신을 다잡았죠.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비방과 시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누군가에게 호소해야 할까? 하지만 곧 결심이 섰어요. 모든 비방을 무시하고 오직 진짜 실력으로만 평가받겠다고요.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더 큰 무대에서 실력을 증명할 때다. 실력으로 인정받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도전을 준비했죠. 사단 지휘관 앞에서 열릴 전술 제안 브리핑 발표를 자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어볼 만한 기회였으니까요. 정하늘이 제 결정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태윤아, 너 정말 물러서는 법이 없구나. 내가 도울게.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더 큰 도전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사단 지휘관 앞 전술 제안 브리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제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 확신했죠. 밤낮 없이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실질적인 전투 시뮬레이션 사례를 분석하고 KCTC 결과 자료까지 총망라해 현장 중심 리더십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려 했어요. 발표 전날 밤 정하늘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태윤아, 발표 자료 다 봤어. 정말 탄탄하다. 내일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해. 그의 격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수십 번 연습한 발표였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발표 당일 사단 회의실은 고위 장교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단장, 참모장을 비롯해 각 대대장과 주요 참모들이 모두 자리했죠. 저는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조용히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박 대위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꼴에 대위 하나가 사단 앞에서 설 수 있을까? 부끄러움 당하지 마라. 그의 말은 쓸쓸하게 제 마음 한구석에 박혔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결심이 섰죠. 김태윤 대위, 발표 시작하십시오. 사단장의 지시에 단상에 올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제안드릴 현장 중심 리더십 표준은 실질적인 전투 상황에서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분석 결과를 차분히 전달했고 실제 전투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죠. 사단장의 눈빛이 점점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존 교리는 이론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실전에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KCTC 결과를 분석한 결과 현장 판단력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제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메모를 하는 장교들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참모들도 보였어요. 30분간의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김대위, 이 모델을 실제 부대에 적용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사단장의 질문에 준비한 답변을 자신 있게 전달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죠. 브리핑이 끝나고 자리에서 내려오는데 사단 인사참모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친구 덕에 기억할 발표 하나 생겼군.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박 대위의 표정이 보였어요. 당황과 불편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그러나 더 이상 그의 시선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남은 건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전술 제안 브리핑 이후 부대 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면 선임 장교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간혹 제 이름이 잦은 화제로 오르내린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평소처럼 묵묵히 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대위 진급 2년 6개월 만에 조기 소령 진급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죠.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대위님, 인사과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은 갔지만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죠. 인사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김태윤 대위님, 축하합니다. 조기 소령 진급 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내가 조기 소령 진급이라니. 마른 입술을 축이며 겨우 말을 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네, 사단 내 최연소 소령 진급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과를 나오는 길, 복도에서 정하늘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소식을 들은 듯한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태윤아, 축하해. 진짜 해냈구나. 그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기쁨보다는 묘한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죠. 고마워. 근데 이번 인사 조용히 지나갔으면 해. 공개된 축하도 사양할게. 정하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을 읽은 듯 했어요. 그날 저녁 권소령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대위. 아니, 이제 김소령이라고 불러야겠군. 진심으로 축하하네. 사단에서도 큰 기대를 하고 있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나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소령님, 혹시 다른 소식은 없으신가요? 권소령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고 싶은 게 뭔지 알겠네. 진급심사에서 탈락했어.
평판 불량, 하급자 평가, 리더십 문제가 주된 이유였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기뻤을까요? 아니면 씁쓸했을까요?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에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5년 전 갓 임관한 소위로 이 부대에 첫 발을 디뎠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무시와 차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시간들. 이제야 그 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소령 계급장을 받게 될 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진급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니까요. 앞으로도 실력으로 증명해 나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소령 계급장을 단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직책과 책임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죠. 어느 날 사단 교육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소령님, 다음 주 신임장교 교육 특강 요청드립니다. 주제는 현장 중심 리더십으로 부탁드립니다.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특강 장소를 확인했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5년 전 소위로 전입했던 바로 그 중대였습니다. 이제는 강사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특강 당일 옛 중대 건물로 향하는 길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때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처음 온 듯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중대 교육장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장 앞자리에 앉아있는 젊은 소위들의 얼굴에서 5년 전 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중대장석에는 예상대로 진급 유보 상태로 여전히 대위인 박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윤 소령입니다. 오늘은 현장 중심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차분히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죠. 무시와 차별 속에서도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깊이 보직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던 경험 현장에서 배운 진정한 리더십의 가치까지. 젊은 장교들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이 아닌 실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대우를 받든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실력을 믿고 증명해 나간다면 반드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특강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소위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어요. 소령님, 차별과 무시를 받을 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대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는가? 목표와 신념이 분명하다면 일시적인 차별이나 무시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젊은 장교들과 인사를 나눈 후 교육장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 대위가 서 있었어요. 충성. 그가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5년 전과 달랐어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적대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해왔던 모든 노력과 인내를 인정하는 말이었죠.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젠 저도 중대장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박 대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돌아섰죠. 부대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은 지금 더 큰 책임과 사명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